안녕하세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사연을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이혼한 전 남편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현재 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메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사연을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결혼을 했지만 대화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불안 장애를 앓았고, 그런 제가 귀찮고 필요 없다는 사람과 사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며 끝자락에 다 달았을 때 만난 것은 운동이었는데요. 운동을 하면 좀 나아져서 우울하지 않은 건강한 아내의 모습이 되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밝고 활기찬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굳이 결혼 제도의 불행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던 저는 결국 아이 둘을 제가 키우기로 하고 헤어졌지요. 문제는 지난 결혼 생활 중에 전 남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올리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을 보면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파렴치한으로 묘사돼서 지난 결혼 생활까지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게 한 글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명상을 알게 되고 나서는 많이 호전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 어떤 자극적인 글을 보면 내 얘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함이 엄습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라는 식으로 험담하는 걸 들으면 불편한 마음부터 드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음만큼은 바라볼 것도 없이 바로 올라와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건 지난 4년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음식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돼서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거나, 제가 다녔던 어떤 학원의 동료가 저를 음해해서 학원을 다니는 내내 어려웠다거나, 아이들 아빠가 저를 천하의 몹쓸년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의 글과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언제까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아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사연자분은 자신을 음해하는 글이나 언행을 보면서 느꼈던 고통이 평소에도 그냥 계속 올라와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거는 다른 거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었을 때 왜 고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몸에 해를 입히는 건 아니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말로 타인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게 참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었고, 최근에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끼리도 이런 사이버 폭력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사이버 폭력 문제도 결국은 가해자의 몹쓸 말 때문에 정신적인 상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마음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당사자로서 그 댓글을 다 읽어봐야 그 고통을 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난을 받는 당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고통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같은 비난이어도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고통의 세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가 저한테 쓸모없는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거랑,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의 대표가 저한테 이런 쓸모없는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 일어나는 고통의 세기가. 결국은 이런 고통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고통의 핵심이 되는데, 그게 바로 타인에게 인정을 구하는 욕망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런 고통이 일어나요.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대표에게 그런 욕을 들었을 때 심적으로 데미지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인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대표라는 사람은 충분히 저의 그런 인정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난으로 하여금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닥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말든 그 사람한테 딱히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결핍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별 데미지가 없죠. 자, 그러면 댓글을 보고 화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은 익명으로 올라와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신상을 털기 전까지는 나를 비난한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제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해서 고통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좀 이상하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미리 품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욕망이라는 건 내가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새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붙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특별히 잘난 사람을 볼 때만 이런 욕망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욕망을 붙들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기분 좀 내려고 힘 빡 주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막 힐끗힐끗 나를 쳐다봐. 어때요? 기분 좋죠? 아, 자식들 뭘 자꾸 쳐다봐. 그러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잘나서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시선이 곧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수준을 저울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정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채워왔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보다 좀 못난 사람 앞에서 자제할 뿐이지. 자제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욕망을 채워봐야 별로 기분이 크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야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또 하나,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따져보는 이유는 그 결핍으로 일어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만큼 결핍감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워지니까. 그러면은 나조차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행위가 자칫 스트레스만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보단 낫지.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나의 이 욕망의 결핍감이 약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한테 쓸모없다는 말을 들을 때 심적으로 별로 데미지를 받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욕을 했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핏덩이가 뭘 알겠어. 말을 말자 그냥. 자, 근데 나를 욕하는 이가 누군지 모르는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비하해서 내 고통을 줄이기가 힘듭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히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섭죠. 나보다도 잘나은 사람이 아닐까. 거기에 더해서 다수가 나를 물어뜯는다면 인정에 대한 욕망이 엄청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헐뜯으니까 한두 사람하고 입씨름해서 내 고통을 경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나를 깎아내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나를 깎아내릴 때 그런 결핍감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고통이 좀 약해지겠죠. 차라리 남한테 막 인정을 구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느니 나는 등신 쓰레기야. 그래, 나 하잘 것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조금 자조적인 태도로 있을 때 고통이 좀 덜해지니까 그렇게 자기 비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댓글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품어왔던 인정 욕망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사연자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사연자분은 과거에 전 남편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욕망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대화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인정 욕망의 결핍감이 상당하셨던 것 같고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운동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활기차고
좀 더 건강한 모습을 내 남편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굳이 그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운동이 명상이랑 비슷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그냥 달리는 거랑 중량 치는 운동을 할 때 머릿속에 생각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냥 그것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상할 때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러닝머신을 뛰고 막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거를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나는 뛴다 일단.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그 이유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생각이 싹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다 가라앉고 참나 상태가 살짝 드러나는 거죠. 아마 사연자분은 그런 참나 상태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뭔가 기분이 계속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굳이 남편에게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 남편이 올린 글을 보면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마녀 사냥을 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연자분이 그동안 채우려고 했던 인정 욕망이 결핍을 느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런 정체성은 인정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실은 그 자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해주고 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그런 욕망이 채워지니까. 이거는 제가 이전에 정체성에 대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체성은 나의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그런 나의 정체성을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내는 글과 댓글을 봤으니 당연히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채워왔던 욕망이 결핍을 느끼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볼 때 흠칫흠칫 놀라면서 괜히 마음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역시 그런 인정 욕망의 결핍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음해하는 글을 보면서 반응했던 그 인정 욕망이 지금도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욕하는 게 아닌 걸 안다고 해도 그 욕망이 일으키는 결핍감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사연자분의 그런 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놓아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시면서 당시에 채우고자 했던 그 욕망을 집중적으로 놓아주는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신을 음해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해 왔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경험해야 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그런 과거에 계속 저항을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또 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자체가 그런 상황을 끌어오는 겁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런 상황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굳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남 욕하든 말든 욕하면 그때 욕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과거의 상황에 계속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저항할 때 그 상황이 떠올라요. 저항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저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정에 대한 욕망이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저항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어쨌든 이런 인정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과거의 그런 상황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되면서 그런 상황을 걱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끌어당길 일이 없겠죠. 이거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들을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